자,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바로 UNH의 2026년 전망을 다룬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혹시 이 회사를 지켜보고 계셨다면 2025년이 정말 얼마나 정신없는 한 해였는지 아실 텐데요. 정말 그랬죠. 전 CEO 피살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시작해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실적이 꺾였고요. 네, 그것도 충격이었죠. 미국 법무부의 조사는 전방위적으로 들어왔고 결국 주가는 38%나 폭락했습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어요. 바로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회사를 전성기로 이끌었던 그 전설적인 CEO 스티븐 햄슬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햄슬리가 복귀했죠. 그래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햄슬리는 2026년에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왜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케어 기업이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아주 고통스러워 보이는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위협과 기회는 대체 무엇인지 오늘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햄슬리가 복귀하자마자 내놓은 첫 전략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네, 정말 그렇죠. 2026년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를 100만 명이나 줄이고 ACA 플랜 가입자는 3분의 1을 없애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자회사인 옵텀의 의료 네트워크까지 10% 축소하겠다고 선언했죠. 아니, 잠깐만요. 보통 회사는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줄이겠다니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 이번 전략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건 선택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후퇴라고 봐야 해요. 필수적인 후퇴요. 네. 지금 UNH는 워싱턴으로부터 그야말로 삼중 압박, 트리플 스퀴즈를 받고 있거든요. 삼중 압박이요?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첫째, 입법부인 의회가 OBBBA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UNH의 주력 시장, 그러니까 메디케이드와 ACA 시장 자체를 축소시키고 있고요. 아,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둘째, 행정부 소속인 CMS는 MA 수익 모델의 핵심인 위험 점수 산정 방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의 핵심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 줄 법무부 DOJ는 그 수익 모델이 과연 합법적인지 그 근본부터 파고드는 조사를 벌이고 있죠. 와, 이건 그냥 규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정부의 세 부처가 동시에 달려드는 포위 공격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 햄슬리의 전략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하죠. 네, 이제 좀... 햄슬리는 이 규제의 폭풍 속에서 수익성이 낮거나 법적인 리스크가 너무 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일단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마진을 챙겨서 버티겠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존을 위해 몸을 한껏 웅크리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극도로 방어적인 상황에서 이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혹은 반대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줄 수 있는 큰 변수, 뭐랄까 와일드카드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보고서는 2026년 UNH의 운명을 결정할 세 가지 핵심 변수를 꼽고 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죠. 위고비, 젯바운드 같은 GLP-1 비만 치료제 열풍입니다. $1,000가 넘어가니까 보험 부문인 UHC에게는 거의 비용 폭탄일 텐데요. 정확해요. 보험사인 UHC에게는 엄청난 비용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UNH의 그 독특한 구조가 빛을 발합니다. UNH의 또 다른 거대한 축인 의료 서비스 부문, 즉 옵텀에게는 이게 황금 같은 기회가 되거든요. 기회요? 네, 이게 바로 이 약이 UNH에게 양날의 검이 되는 이유입니다. 잠깐만요. 한쪽에서는 돈이 나가는데 다른 쪽에서는 기회가 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시장이 지금 완전히 둘로 갈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민간기업보험 시장을 보면 BC, BSMA 같은 경쟁사들은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2026년부터 아예 보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비용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는군요. 네. 그런데 정부가 주도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시장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반대요. 트럼프 행정부의 합의로 월 $245라는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고 보장이 의무화될 예정이거든요. 와, 시장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네요. 민간은 포기하고 정부는 강제하고. 그럼 UNH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바로 이 지점이죠. 경쟁사들이 비용 압박 때문에 시장에서 도망칠 때 UNH는 자회사 옵텀의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아, 옵텀이 나서는군요. 네, 복잡한 사전 승인 절차를 설계하고 옵텀 엑스웨인트 인게이지 같은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 비용을 관리해내는 거죠. 관리한다. 즉, 다른 회사들은 감당 못하는 이 비싼 약을 UNH는 유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단기적인 비용 압박을 장기적인 경쟁 우위, 그러니까 해자, 모트로 바꿔버리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 변수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워싱턴의 정치적 위협. 구체적으로 그 OBBBA라는 법안이군요. 네. 이게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영향이 막대합니다. 이 법안 하나로 향후 10년간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의료 관련 지출이 삭감돼요. 1,300조 원이요? 네. 의회 예산처 CBO는 이 법 때문에 약 750만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고 200만 명은 ACA 보험을 잃게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UNH가 2026년에 ACA 가입자를 3분의 2나 줄이기로 한 게 바로 이렇게 증발해버릴 시장에 미리 대응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어차피 축소될 시장이라면 수익성 없는 고객을 미리 철어내고 규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계산이죠. 그렇군요. GLP-1 비용과 정치적 위협 속에서 나름의 활로를 찾고 있는 셈인데 경쟁사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변수가 바로 경쟁 환경이죠. 네. UNH의 성장 엔진인 옵텀의 수직적 통합 모델, 즉 보험사랑 병원, 약국까지 다 가지는 모델이 여러 방향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CVS 에트나는 전국에 깔린 약국망을 기반으로 한 리테일 중심 통합 모델로 접근하고 있고요. 시그나는 아주 영리한데요. 어떻게 영리하죠? 의사그룹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자본 경량화 모델로 UNH가 지금 겪고 있는 반독점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피해가고 있어요. 아, 리스크를 피해간다. 그렇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경쟁자로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을 꼽더라고요. 구글요? 그게 어쩌면 가장 큰 장기적 위협일 수 있습니다. 구글은 UNH와 직접 경쟁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하죠? 대신 과거에 옵텀이 거의 독점했던 데이터 분석이나 AI 기술, 예를 들어 제민이나 매드젠마 같은 것들을 다른 모든 병원과 보험사에게 무기로 팔고 있습니다. 무기로 판다. 네, 일종의 무기상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옵텀이 가진 가장 강력한 기술적 우위를 서서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제 UNH가 마주한 가장 크고 시급한 위협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법무부, DOJ의 조사입니다. 아까 두 가지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네, 하나는 UNH의 사업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반독점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 모델의 부정을 파헤치는 형사조사입니다. 형사조사요? 네, 형사조사는 업코딩이라는 혐의에 관한 건데요. 쉽게 말해 환자의 상태를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기록해서 정보로부터 보조금을 부당하게 더 타냈다는 의혹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햄슬리 CEO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여기서 햄슬리의 위기 관리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는 전임 CEO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요. 어떻게 다른가요? DOJ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아, 일단 협조하는 자세로? 네, 이건 형사 기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약 16억 달러로 추정되는 거액의 민사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계산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벌금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고 더 큰 위협에 집중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위협은 역시 반독점 조사겠네요. 이건 UNH의 핵심인 보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결합,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고서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죠? 지금 UNH가 처한 상황이 마치 과거 미국의 거대 기업이었던 AT&T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을 때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 그 유명한 두 사건이요? 근데 두 사건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두 사례는 UNH가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들어볼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1982년의 AT&T 사례입니다. 당시 통신망부터 전화기까지 모든 걸 독점했던 AT&T는 결국 7개의 지역회사로 강제 분할되는 구조적 분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 분할이요? 네, 만약 이 잣대가 UNH에 적용된다면 UHC와 옵텀이 강제로 분리돼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붕괴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최악의 결과네요. 그럼 다른 시나리오, 즉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는 어땠죠? 그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OS의 독점력을 이용해서 경쟁 웹브라우저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했죠. 네, 기억납니다. 1심에서는 분할 명령을 받았지만 항소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성급한 기업 분할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해친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진 거죠. 아, 논리가 뒤집혔군요. 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분할을 피하는 대신 경쟁사에게 API에 공개하는 것과 같은 행태적 시정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UNH도 당연히 자신들은 AT&T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 가깝다고 주장하겠군요. 정확합니다. UNH는 우리의 통합 모델은 경쟁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료비를 절감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즉 가치 기반 케어를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가치 기반 케어요. 네, 의사가 시술 건수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환자를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하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는 미국 의료계의 큰 흐름을 말하거든요. 아하. UNH는 자신들의 통합 모델만이 이런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변호할 거예요. 따라서 보고서는 AT&T식의 강제 분할보다는 UHC와 옵텀 사이에 엄격한 방화벽, 파이어월을 설치해서 차별적인 거래를 금지하는 마이크로소프트식의 행태적 시정 조치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보죠.
2026년 UNH는 의도적으로 성장을 멈추고 수익성 낮은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마진 회복에 집중하는 뭐랄까 바닥 다지기의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햄슬리 CEO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워싱턴의 삼중 압박을 고려하면 가장 합리적인 처방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모든 것의 열쇠는 DOJ 조사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처럼 합리적인 수준의 벌금과 행태적 시정 조치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를 짓누르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강력한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들으면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UNH를 이 거대한 규제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그 수직적 통합 모델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전사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수술을 실행할 수 있는 힘 또한 바로 그 통합된 구조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실은 UNH라는 한 기업을 넘어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 전체의 미래에 대해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